저는 작년에 피트 시험을 휴학 초시로 뚫고 올해로 약대 4학년이 되는 24살 남자입니다. 저는 약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어서요. 근데 왜 성공하고 싶니?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겉도는 느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 본질로 가보죠.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그 직업에서 보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쏘는 동안 얼굴이 찌푸려져 있다?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자, 사연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피트 시험을 휴학 초시로 뚫고 올해로 약대 4학년이 되는 24살 남자입니다. 제 수험 생활의 한 줄기 동아줄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새 가장 인기 직업인 약사로 이제 갈 수 있는 분이네요. 그죠? 자, 근데 뭐가 고민이실까요? 저는 돈 많이 벌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현재 제가 평생 직업으로 삼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한마디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공부할 동기도 점점 상실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대 생활에도 현재는 치열하지 못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약대 편입을 위한 피트 공부 때에는 정말 인생의 몇 년치 열정을 미리 가져다 쓰듯 했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되는 기간을 수도승처럼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약대 합격해서도 처음엔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작년 기말고사 때 시험 기간 중에 구토를 5번 이상 할 만큼 제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1학기 때랑 비슷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생화학 시험 때 회독을 많이 했는데도 구석에 이상한 데서만 시험 문제가 나와 하위권을 기록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년 기말고사를 기점으로 저의 공부에 대한 의지는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성적 상관 않고 늘 해왔던 대로 생각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약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어서요. 근데 왜 성공하고 싶니?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해서 라는 말로 답을 하면 또 왜 돈은 벌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저는 왜 그런지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완전한 명확한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이분의 현재 상황도 도식도 하나로 딱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꿈도 공부도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말 그대로 꿈과 공부에서 겉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운데 있는 본질은 놔두고 겉만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도 겉만 차는 거고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느낌. 뭔가 공부하고 있고 약사라는 좋은 직업도 손에 잡힐 듯 하지만 뭔가 겉도는 느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목표, 성취, 결과 저게 겉입니다. 저기에만 집중하니까 자꾸 겉돌고 공허감이 드는 건데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꿈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 어떤 성취, 결과다.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거기까지 가는 과정 또는 눈앞의 경험입니다. 저거에 집중해야 겉도는 느낌 안 들고 저걸 가져와야 진짜 본질을 가져와서 가슴이 가득 차고 공허감이 아닌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꿈이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미래의 목표로 가는 그 중간은 오직 인내밖에 없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왜 꿀까요? 본질로 가보죠.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2년 후, 3년 후에 어느 시점 그때 딱 하루 그날만 행복하고 나머지 그 과정에서 불행하다면 꿈은 행복을 위한 거라는 정제가 성립하지 않죠. 2번째는 그렇게 해서 달성했다고 해보죠. 물론 그것도 기쁨인데요. 미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그 길로 허무해집니다. 인생에 큰 허무와 공허가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찍어놓고 어느 상태를 찍어놓고 무조건 그때다라고 하는 건 꿈이 실상은 아닌 거죠. 그럼 꿈은 뭡니까? 그냥 매일매일 과정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약대 공부를 하고 있죠. 합격하는 그날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약대 공부에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약사가 됐죠. 됐다, 끝났다, 난 꿈을 이뤘다가 아니고요. 그 약사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한테 무슨 기쁨이 느껴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쾌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공부 과정에서 내가 그 직업을 하는 매일매일에서 느껴지는 그 쾌가 곧 꿈이고 그 쾌가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약사가 됐어요. 됐다라는 그 성취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약사로서 무슨 쾌가 있는지 집중해 보세요. 아픈 사람들이 올 때 매일매일 내가 약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낫는 모습, 감사하다고 하는 모습, 그게 내 쾌다. 그러면 매일매일 약사 과정에서 쾌를 느낄 수 있어요. 10년 후에 내가 몇 억을 벌어야지 하는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약대 공부 자체에서
상당히 힘들고 불쾌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대 공부 자체에서 느끼는 쾌는 뭘까? 또는 미래의 모습이 좀 상상해보죠. 매일매일 약사의 과정 경험에서 내가 느낄 쾌는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또 들리세요? 아니요.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실제로 더 많은 성취와 결과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약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약사 선생님은 정말로 나한테 공감해주고 정말로 나한테 정성을 다해서 약을 주고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관심을 갖는 게 보인다고 해보죠. 우리는 그 약국에 매일 갈 겁니다. 그 약국은 돈을 벌고 성공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파서 약국에 갔어요. 근데 약사 얼굴이 썩어 있습니다. 이 약사는 그냥 약사라는 지위를 찾는데 모든 걸 바쳤지 매일매일 손님 만나고 환자들 만나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매일매일의 그 과정과 경험은 너무 싫은 거예요. 갔는데 얼굴이 찌뿌둥해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약 던져줍니다. 그럼 우린 굳이 그 약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럼 그 약국을 점점 돈은 못 보게 될 거고 실패하게 될 겁니다. 즉 직업의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쾌를 느껴야 되는 건 단순히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그 직업에서 보냅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그 직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동안 얼굴이 찌푸려져 있다? 그게 어떤 인생일까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유한한 인생에 물리적 현실적으로 쾌가 그 과정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근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은 약사가 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참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겉돌고 있고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공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분은 공부 역시도 오직 뭡니까? 저 겉에 있는 목표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죠. 내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기말고사 시험이 어렵다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성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또는 그렇게 치열하게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역시 가운데 있는 본질, 공부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스터디 코드 국영수의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가운데 있는 국어의 본질, 수학의 본질, 제대로 된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죠. 마찬가지로 약대 공부도 똑같이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무식하게 우직하게 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혹시 아까 여기 보니까 생화학 과목에 내가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은 꿈도 공부도 오직 결과, 목표, 성취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꿈과 공부라는 경험에 있어서 거치다. 진짜 본질은 매일매일 과정과 경험이다. 다 해결될 겁니다. 지금 동기부여도 없다고 그랬죠?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냥 약사가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만 생각하고 있지 매일매일 약사로서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약사에서 난 무슨 기쁨을 느낄까? 그걸 먼저 정립하세요. 그게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도 몇 점 나올까 성적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고 내 공부 과정에서 놓친 본질은 없을까? 그 공부와 과목의 본질로 들어가세요. 동기부여, 완벽한 본질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지금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사연 처음 나왔을 때 와 부럽다. 요즘 가장 유망한 약사 될 수 있겠네. 여러분도 그런 껍질적인 성취적인 거에만 부러움을 느낀다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에서도 계속 약사 수입과 내 수입만 비교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돼요. 제가 걱정되는 바는 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상적인 얘기로만 볼까 봐. 아니야, 지금은 돈 버는 게 최고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본질을 추구했을 때 그때 돈도 제일 많이 벌 수 있다. 그 얘기를 꼭 잊지 마시고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쾌가 없으면 불쾌로만 가득 차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그 얘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도식 하나로 사연에 대해서 해결했는데요. 이 도식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제 모든 상담의 모든 인생 해석의 기본이 되는 이 개념, 이 이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저희 강연 콘서트 완성판 본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풀버전 한번 보시면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셀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는 말도 드리면서 일단 요 사연은 오늘 여기서 한번 해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